나의 목표가 당신의 목표로 라켓피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보다 알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슬라이드를 디자인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토리텔링까지 공부를 했죠. 스토리텔링 밋밋하게 전달하지 말고 뭔가 이제 어떤 구조를 적용해서 청중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라.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전달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간결하고 알기 쉬운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거 혹시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니까요. 젠. 이 젠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이 몇 년 동안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지금도 유행을 계속 하고 있죠. 젠 스타일 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이 사실 그 굉장히 대표적인 젠 스타일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주 단순합니다. 화면도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고 주로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뭐 그 테드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봐도 사실 거기서 진행되는 그 방식도 대부분 다 젠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방식도 어떻게 보면 젠 스타일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는요, 젠 스타일이 라켓피치에 어울리느냐라는 거예요. 젠 스타일은 사실 한 장의 화면에 정보가 많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켓피치를 할 때는 사업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달해야 될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쓸 수 있는 슬라이드가 딱 3장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 장의 슬라이드에 정보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얘기는 정보 밀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젠 스타일로 이 PT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거냐 문제가 되겠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죠. 햄버거와 불도장 얘기 기억나세요? 사실 이 젠 스타일이라는 것이 어떤 뭐 디자인 스킬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꼭 하십시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가급적 단순하면서도 알기 쉬운 형태로 청중을 배려해서 좀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하십시오 라는 것이 사실 젠 스타일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 가르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패스트푸드처럼 후딱 준비해가지고서 자 빨리 드세요 툭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머리를 해서 사유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이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과정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젠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라켓피치와 젠 스타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예를 보시죠.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어떤 사이트에 적용했는가를 나타낸 장표인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알아보기가 힘들죠.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씨도 작아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뭐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형태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고쳤어요. 아까보다 큼직큼직하게 보기가 쉽죠.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사이트에 어떤 솔루션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는지 내림차순으로 표현을 하고 나니까는 어떤 사이트가 가장 많이 이렇게 적용되었는지 한눈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토탈 마운트도 이렇게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데이터는 이거거든요. 이 사이트들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훨씬 낫죠? 바로 이런 것. 어떤 그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더 쉽게, 알기 쉽게, 디자인적으로도, 좀 미적으로도 좀 더 낮게 표현하는 바로 이런 분야를 요즘 인포그래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유행하는 단어예요. 뭐 어딜 봐도 인포그래픽 막 그럽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뉴스 그래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인포그래픽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정보 디자인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인포그래픽스의 목적은 이겁니다. 사실과 데이터를 어떻게 알기 쉽게 표현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인포그래픽 전문가들의 일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인포그래픽인데요. 이거는 뱅크러프트, 그러니까 금융사고,
금융사고가, 역대 금융사고가 어떤 것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를 표현하는 그런 인포그래픽입니다. 이게 배 가라앉는 거로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여기 보면은 이 큰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사고가 크게 난 거죠. 여기 보면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 네,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이렇게 큰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 리먼 사태가 정말 심각한 금융사태였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의 종류, 뭐 여객선이냐, 뭐 돛담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금융사고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색깔에 따라서도 표현을 또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인포그래픽스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기가 쉽죠. 알기가 쉽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임원으로서 이제 얼마만큼 이 사회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와, 러시아가 42%예요. 굉장히 많네요. 미국이 오히려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도를 인포그래픽에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지도가 있다는 것은 사실 위치 정보가 같이 내포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인포그래픽은 한 가지 층의 정보를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량의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포그래픽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관련된 인포그래픽스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크리스마스 때 얼마만큼 돈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어떤 선물을 많이 이제 하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내용도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세상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그런 이야기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인포그래픽 안에 크리스마스의 유래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것이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첫째, 다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셀러리, 급여에 대한 인포그래픽이에요. 급여가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느냐,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로 이제 어떤 사람이 더 급여를 많이 받느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는 위험도도 있어요. 급여를 받는 것과 그 직업이 가진 위험도도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에서는 또 이 소방관들이 존경을 받는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샐러리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위험도는 높습니다. 이런 정보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되네요. 예. 한 장의 그림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그것이 인포그래픽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뭔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 이 인포그래픽은요, 이 정찰기, 미군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형 정찰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이륙하면은 4일 동안 착륙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핵심 메시지죠.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격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포그래픽을 만든 사람은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 비행기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비교를 한 겁니다. 여기 이 아래쪽 고도에 있는 것이 전보 제트기예요. 예, 전부 여객기는 요 정도 고도, 그 다음에 미군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신형 무인기도 요 정도 고도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만큼에서 활동한다. 비교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높은 데서 활동합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이렇듯 인포그래픽스는 그 안에 메시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리먼 사태도 보셨죠? 배가 크잖아요. 리먼 사태가 이렇게 큰 사고였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지역의 옥수수 생산 산업에 대한 인포그래픽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수수를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어떤 통계 자료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세요. 일반적으로 쓰는 파이 그래프거든요. 파이 그래프인데 어떻습니까? 옥수수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죠? 옥수수 종자의 종류를 가지고 또 구분자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인포그래픽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독특한, 세상에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독특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인포그래픽은요,
뭐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거 아니냐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인포그래픽스라는 책을 쓴 우석진 프레젠테이션 전문가에 의하면 인포그래픽스는 디자이너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전달하고 싶은 컨텐츠,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기획자가 오히려 더 나은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결국 그림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인포그래픽스에서 진짜로 중요한 점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들의 인포그래픽스를 계속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인포그래픽스 영어로 한번 쳐보십시오. 수백 수천 개가 나옵니다. 보시면 정말 재밌는 인포그래픽스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실제로 그 슬라이드를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 직접 한번 시연이랄까요?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다머거 마크 2, 최첨단 이 고효율 공해 저감 시스템 다머거 마크 2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죠, 첫 페이지. 갈등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이 조성되는 그 첫 페이지. 갈등과 긴장이라는 게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슬라이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 갈등과 긴장이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실질적인 그 내용, 제가 이제 말해야 되는, 스피치해야 되는 그 내용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안 보이시죠? 골자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뭐 산업화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국에 대규모 공단 15개를 만들고, 뭐 공장을 2만 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만 불 수준의 국민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공해가 문제다. 공해가 이제 생기면서 뭐 이산화황의 농도가 20배 정도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기관지 질환자도 30배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농작물도 이 그 산성비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작황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업화로 얻는 것 이상으로 잃을 수도 있다. 경고의 내용이 여기는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공해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서 공장주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한다. 뭐 1년에 뭐 예를 들어 한 20억 정도가 이 공해 저감에 들어가는데 공장주들이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당분간 공해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그것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상적인 스피치 속도로 이렇게 쭉 읽어나가게 되면요, 대략 1분 40초가 나와요. 내용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좀 줄였습니다. 기본적인 팩트들 다 들어가 있고요. 숫자도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하는 양을 조금 압축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 대략 1분 정도가 나옵니다. 1분 정도 나온 분량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산업화를 위해 15개의 대규모 공단을 전국에 건설하고 최대 2만 개의 공장이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쭉쭉쭉쭉쭉쭉 해서 연간 평균 20억가량의 공해 저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주는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까지. 1분 동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다예요.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어내느냐. 기본적인 그 수치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2020년 15개의 공단, 2만 개의 공장, 국민소득 2만 불, 이산화황 20배 증가, 호흡기 질환 30배 증가, 농업 생산성 50%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해 지금 그 제거 비용 현재 뭐 연간 20억 원, 공장 하나당 연간 20억 원. 대략 이런 내용들이 한 장의 그림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사실 이제 이것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저도 직접 그 작업을 해봤습니다. 한 10대 장 정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어요. 공장의 양이 증가하면서 공해의 양도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생산성, 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래프만 가지고서 한번 표현해볼까. 근데 이제 그래프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니까는 다른 데이터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산업화를 진행해야 된다.
랄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돈이 또 이만큼 들어간다랄지, 이런 정보를 한꺼번에 표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의 이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그 후진국, 전근대화된 그 이미지가 있고요.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미래의 모습, 국민소득 200불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산업화 과정이에요. 15개, 전국의 15개의 공단과 2만 개의 공장입니다. 굴뚝이고요. 이것이 2020년까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이 중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이 중간에 바로 이 산업화라는 것이 존재하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게 되죠. 단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뭐 공해. 공장에서 공해. 매연이 쫙 뿜어져 나옵니다. 그 매연 속에 알기 쉽게 매연 속에다가 뭐 이산화황 농도 올라가고요. 기관지 질환 올라가고요. 농작물은 떨어지고요. 이 내용을 이 매연 속에 표현을 해서 바로 이 공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정부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공해 저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너무 비싸서 못해. 여기 이제 가위입니다. 이게 가위예요. 가위가 와서 이 이제 굴뚝을 자르는 거죠. 공해를 잘라내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연간 20억. 비싸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면은 아까 제가 써놨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그 스피치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 그림을 실제로 디지털 작업을 통해 슬라이드로 만들어 봤습니다.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그린 겁니다. 다른 이미지 툴은 저는 쓰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네, 사진. 뭐 당연히 구글링에서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았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후진국이라고 사진이니까 사진이 별로 안 나와서 영어로 대신 찾았습니다. 뭐 underdeveloping 뭐 country 그렇게 찾았고요. 여기는 뭐 이제 이런 산업화된 모습이니까 그냥 city라는 키워드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팩토리겠죠. 팩토리고 보시다시피 이건 아이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팩토리 치시고요. 아이콘이라고 치시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뭐 이런 뭐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파워포인트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구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몇 개 방향을 바꿔가면서 매연을 표현했습니다. 색깔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가위, 당연히 시저라는 키워드 가지고 찾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 요소들을 찾아서 파워포인트로 갖고 와서 적당히 배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 다머거 마크 2 그 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라켓피치의 첫 번째 페이지가 됩니다. 갈등과 긴장을 담고 있죠. 자, 그 이미지 찾는 법에 대해서 잠깐 그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 그 이제 우리가 구글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서 이미지 찾은 다음에 이거를 일단 PC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그것을 불러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훨씬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이미지를 찾은 다음에요. 그걸 바로 여기서 오른쪽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바로 파워포인트로 가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금방 오죠? 5초 만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미지 쓰는데 굉장히 스피드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그 인터넷에서 이미지 찾을 때 문제가 있죠. 보세요. 흰색 배경. 네, 흰색 배경이 항상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 배경, 실제로 써야 되는 배경도 흰색으로 쓰곤 하는데 바닥에 뭔가 이미지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쓸 수 있느냐.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PNG 파일이죠. PNG. 그래픽 포맷 중에 하나인데요. 이 PNG 파일은 SVG, Scalable Vectored Graphic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테두리가 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투명하게 뻥 뚫려 있는 거죠. 이미지를 검색을 하실 때 키워드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NG라고 한 번 더 치세요. 그러면 PNG 파일만 찾아줍니다. PNG 파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PNG 파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PNG 파일을 주로 찾아서 이미지 요소를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수준 높은, 훨씬 더 보기 좋은 슬라이드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이미지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게 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그 이미지 뱅크에서 이미지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는 비쌉니다. 그림 한 장에 30만 원씩이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한테 꼭 맞는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죠. 이건 분쟁의 문제예요. 반면에 이런 그 아이콘 같은 것들은 아이콘 아카이브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작권 프리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정말 상용 목적으로 꼭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커머셜 아이콘을 따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도저도 안 되겠다. 인터넷에서 뭐 찾을 수가 없어. 직접 찍으시면 됩니다. 저도 가끔 직접 찍으러 나갑니다. 디자인을 좀 더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제 팁 중에 하나인데요. 글자 가급적 크게 쓰라는 거죠. 글자를 크게 쓰면은 결국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다. 즉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로로 5개 정도 슬라이드 나오게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맨눈으로 보이는 정도의 크기면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색깔을 쓰실 때 근처에 있는 색깔들만 쓰세요.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서 3개 이상의 슬라이드는 3개 이상의 색상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적게 쓸수록 훨씬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미한 애니메이션 효과 쓰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뇌가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배경 노이즈가 돼버립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픽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미지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고 마지막 발표 스킬에 대한 부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